오늘 에너지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 때 우리 맛보기로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테고요. 자, 이쪽 이 단원에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생각의 전환을 시켜서 보면 다시 한번 좀 연습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쌤이 좀 문제 부분들을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좀 같이 좀 푸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결국 A라고 하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B라고 하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 왜? 무엇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질량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로 예를 들어 에너지가 이동했다 또는 전환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에너지가 이동됐다 전환되었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만족시켜야 될 게 있었어. 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즉 A는 이동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했을 테고요. B는 이동해서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했을 테고 에너지의 총량은 뭐 하는구나?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A가 감소한 양과 B가 증가한 양이 뭐 해주셔야 된다? 같아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크기를 갖게 해야지 에너지의 이동을 설명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우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일에 대한 정의가 누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힘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힘을 주고받는 이동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정의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우리는 일을 뭐 했다? 받았다.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뭐 하는구나?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반대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일을 했어.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 받은 녀석은 어떻게 보시냐? 아, 한 일의 값이 0보다 크구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일을 했다라는 녀석은 한 일의 값이 0보다 뭐 하는구나? 작구나. 그치?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빌어다 쓰기 위해서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살펴보다 보니까 수학적인 언어에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쓰면 편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벡터의 내적 곱으로 표현하는데 쌤 벡터의 내적 모르겠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방향이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힘에 대한 크기 그냥 곱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냥 크기 곱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뭘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힘과 힘이 이동거리가 이루는 각만 코사인에 대한 곱으로 우리는 뭐 하겠다? 표현하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한 일의 값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한 내용들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한 일이 얼마가 되었을 때 0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누구? 힘이 0이 되는 케이스. 두 번째 거리가 0이 되는 케이스. 세 번째 누구?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무슨 관계? 뻑큐 관계. 왜? 코사인 90도는 얼마이니까? 0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 2를 학교들마다 조금 차이 부분들이 있는데 물리투적인 내용을 살짝 넣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봐 보자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물체, 다음처럼 어떠한 물체 삐비비비빅 질량이 2kg이었었고요. 질량이 2kg이었었고 우리는 이 물체한테 얼마의 힘을 줄 거냐면 10N의 힘을 내가 줄 거야. 10N의 힘을 내가 줄 텐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고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무슨 힘이 있어? 중력 존재할 테고요. 중력 20N이 작용할 테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접촉해 있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겠네. 그 힘의 이름은 무슨 힘? 수직 항력이 될 테고요.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얼마? 20만큼. 우리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접촉면에 대해서 항상 방해하려고 하는 힘을 마찰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찰력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다음처럼 예를 들어 5N의 힘이 나타난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내가 물체한테 한 일, 그러면 물체가 받은 일 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체한테 한 일을 구해봤더니 10N의 힘으로 얼마만큼? 2m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2m만큼 이동시켰더니 그러면 크기만 살펴보면 되네. 그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려면 누구만 따지시면 된다고요? 힘과 거리가 이루는 각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그러면 코사인 얼마만큼? 0도네.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물체는 얼마만큼? 20줄만큼 뭐 했구나? 에너지가 증가했겠구나. 두 번째, 중력이 한 일 한번 살펴봐 봅시다. 중력이 한 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중력이 한 일 20N의 힘 크기 2m 이동했고요. 그런데 방향이 90도네. 코사인 90도가 될 테고 코사인 90도 우리는 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력이 한 일은 얼마구나? 0이구나. 왜?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무슨 관계니까? 뻑큐 90도 관계니까. 그쵸? 그래서 중력은 이 물체한테 아무런 에너지 전달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직 항력도 한번 살펴봐 볼까요? 수직 항력이 한 일도 살펴보다 보니 크기 20 곱하기 2야. 근데 얘 역시 코사인이 얼마만큼? 90도죠. 그래서 한 일의 값이 얼마? 0줄. 수직 항력이 한 일은 에너지 전환이 안 일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오늘 쌤이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우선 마찰력이 한 일도 후해 봅시다. 크기는 5였었고요.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이만큼이었어. 근데 얘는 왼쪽인데 얘는 오른쪽이네. 코사인 180도네. 그럼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이 한 일의 값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0줄만큼. 그럼 결국 물체 입장에서는 총 4가지의 힘들을 주고 받았는데 그쵸? 중요한 건 수직 방향으로는 알자 힘이 0이었었고 수평 방향으로는 알자 힘이 5N이었었죠. 그래서 이들을 다 더한 결과가 내가 한 일,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한 일, 마찰력이 한 일, 다 더하니까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알자 힘이 한 일하고 결국은 같네. 그래서 우리는 알자 힘이 한 일을 구해보니까 알자 힘이 한 일 수평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2m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코사인 0이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10줄만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체의 운동량 변화에 미치는 건 그냥 충격량이 아니고 알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알자 힘이 한 일의 값이 물체의 총 운동 에너지 변화를 뭐 하는구나? 가지고 오는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좀 한 일을 확장시켜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다음과 같이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물체 똑같이 2kg짜리야. 그런데 내가 이 녀석한테 다음과 같이 비스듬하게 5N의 힘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녀석을 어느 수평 방향으로 2m만큼 끌고 갔대. 그럼 내가 한 일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0도나 90도나 180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을 뭐 하겠다?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벡터의 내적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녀석은 같은 방향의 곳만 뭐 하겠다? 의미가 있다
라는 점이야. 같은 방향만 살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노란색에 맞추건 노란색을 파란색한테 맞추건 방향이 같은 녀석들의 곳만 의미가 있다 보니까 방향을 더 따질 수 없는 스칼라 물리량이 돼버려.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파란색을 다음과 같이 우리 수평 방향으로 이 성분과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이 성분으로 두 개로 쪼개버립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의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빨간색을 크기를 우리는 뭐 4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하얀색에 있는 이 녀석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살펴보면 하얀색 성분이 이루는 녀석, 하얀색 성분이 이루는 녀석을 한 일을 살펴보니까 3N의 힘으로 얘는 얼마? 2m를 갔는데 코사인 얼마만큼? 90도가 돼버려서 얘는 한 일이 얼마?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에 힘을 주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파란색의 하얀색 성분은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빨간색 성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빨간색 성분을 살펴보니까 4N의 힘으로 얼마만큼? 2m만큼인데 코사인 얼마? 0도죠. 그래서 한 일의 값이 얼마? 8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랍니다. 어떻게? 방향이 항상 같을 때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 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5N은 가만히 놔두고 저기 있는 이 2m를 누구에게? 얘한테 맞춰버리자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가 2m인데 이 녀석을 맞추려고 살펴보니까 저 노란색의 크기를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성분과 여기 있는 이 녀석, 두 녀석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보겠다라는 거야. 대략적으로 크기 좀 맞춰서 그려보면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누구? 거리를 힘에다가 맞춰버린 거지. 이 녀석은 필요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노란색 중에서 우리는 이 성분만 뭐 할 테니까 같은 방향이잖아. 힘과. 그러니까 저 녀석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 이 녀석은 2였었고요. 2m였었고 여기에 있는 각이 세타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녀석을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 (2m) 중에 빨간색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됨? 안 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저기까지 이해됐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녀석들 지금 친구들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그 녀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아까는 우리 파란색 성분을 두 개로 쪼갰잖아. 누구? 빨간색 성분하고 하얀색 성분 두 개로 쪼갰는데 거리의 방향이 오른쪽이었다 보니까 같은 방향인 이들의 곳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파란색 성분은 그대로 놔둘 거야. 힘의 성분은. 이번에는 누구를 쪼개겠다? 이 녀석을 쪼개겠다라는 거야. 거리 성분을. 그래서 거리 성분을 쪼개다 보니까 우리는 두 성분으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하얀색 성분과 여기 있는 빨간색 성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라는 얘기야. 쌤이 늘 이야기하는 입구멍에 넣어서 똥구멍으로 나오는 경우나 똥구멍에 넣어서 입구멍에 나오는 경우 똑같이 이 녀석을 분해해서 얘한테 맞추나 이 녀석을 분해해서 얘한테 맞추나 같은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녀석을 살펴보는데 얘와 얘의 방향이 나란하니까 얘는 지금 수직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누구 성분만 따지시면 돼?
여기 있는 이 성분하고 이 성분만 뭐 하겠다? 따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편할 때가 있고요. 이게 편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친구들이 뭐 둘 중에 이해되시는 내용으로 하나 살펴보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일에 대한 내용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찰력에 대한 부분이 수능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내신에서는 운동 마찰력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마찰력에 대한 것들 친구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찰력 언급하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프릭셔널 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찰력 같은 케이스 살펴보니까 그래서 프릭셔널 우리는 F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걸 잘못 배워 친구들이. 무조건 마찰력을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어떻게 이야기해달라?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려고 한다. 접촉면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무슨 힘이다? 마찰력이다. 근데 저 마찰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녀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쌤이 수평면 위에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내가 1N의 힘을 줬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정지해 있었대. 그럼 왜 정지해 있었을까? 처음 상태가 정지했는데 합력할 자 힘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정지해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접촉면에서 1N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려는데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받는 쪽이니까 어느 쪽? 이쪽 방향에 무슨 힘이 있었겠구나. 그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 아니고 접촉면에서 안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했구나. 얼마로? 1N으로. 쌤이 계속 이 녀석을 2N, 3N, 4N, 5N 하면서 10N까지 삥 늘렸어. 그랬더니 10N이 되는 순간 조건이 붙어. 물체가 막 미끄러진대. 그럼 물체가 막 미끄러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하자마자 시간 지연도 없어. 다른 마찰력으로 바뀌어버려. 접촉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마찰력으로.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으로.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판단의 기준이다.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보다 작은 힘을 주면 물체는 접촉면에서 안 미끄러져. 그런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주게 되면 물체는 뭐 하는구나? 미끄러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저 내용을 모형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바닥하고 물체 사이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평평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굴곡진 녀석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꽂혀 있는 거야. 꽂혀 있어서 1N, 2N, 3N 줄 때는 안 움직이다가 10N에 도달해 버리니까 둘 사이에 있던 이 녀석들 다 끊어내버려. 10N이. 그 이후에는 이제 무슨 마찰력이 나타난다? 미끄러지는 운동 마찰력인데 운동 마찰력은 어떻게?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운동 마찰력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네.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주는 힘, 내가 주는 힘과 마찰력을 살펴보니까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정비례하더래. 그 다음
어느 특정한 값에 도달시키고 났더니 시간 지연 없이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마찰력이 나타나더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실험 내용을 통해서 너 누구구나? 최대 정지 마찰력이구나. 맥스 써서 이렇게 좀 표현합시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을 줄 때는 물체가 뭐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줄 때는 접촉면에서 미끄러지고 있네. 뭐하고 있구나? 운동하고 있구나. 자,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한번 살펴봅시다.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OX.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X야. 왜냐면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과 같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정지 마찰력은 그래서 일정한 값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측정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오로지 실험으로만. 실제로 물체를 뭐 해보고 밀어보고 나 지금 3N 줬는데 안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 정지 마찰력 얼마인 거야? 3N. 이론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왜? 범위도 일정한 값이 아니고, 그치? 오로지 내가 준 힘에 의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정해진 값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대 정지 마찰력 어느 특정한 값이고요. 운동 마찰력 역시 실험 결과 이 녀석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수직항력이 중력이 크면 수직항력이 클 테니까 더 깊숙이 박혀 있겠구나. 그래서 마찰력은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수직항력하고 관련이 있어. 중력이 크면 수직항력이 커지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운동 마찰력 역시 이 녀석도 누구에 관련이 있냐? 수직항력에. 그런데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걸 그리스 소문자로 뮤로 쓰고 S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비례상수를 정지 마찰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하고 있을 때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운동 마찰계수.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힘들면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뭐 하는구나?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커지는구나. 움직일 때 필요한 힘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우리는 얼음판에서 물체를 움직일 때하고 아스팔트에서 움직일 때 접촉면의 거칠기가 뭐하니까 다르기 때문에 얼음판에서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왜? 최대 정지 마찰력에 더 쉽게 도달한다는 소리야. 자, 운동할 때는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 개수만 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마찰력은 결국은 누구? 수직항력하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 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자, 수평면에서 2kg짜리 물체가 쌤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었어. 근데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가 나타났냐면 물체의 가속도가 4m/s 제곱으로 나타났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마찰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왜 4가 됐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질량이 2인데 가속도가 4야. 그럼 이 녀석의 알짜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얼마? 8N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 힘과 반대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2N의 힘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게 일정하게 나타나고 접촉면에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너 무슨 마찰력이구나? 운동 마찰력이구나. 그치?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한 일을 살펴보니까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은 10 곱하기 2m
2 곱하기 코사인 얼마만큼? 0도. 방향 같으니까. 그래서 20줄만큼 얘는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근데 나랑도 힘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물체 입장에서는 누구랑도 힘을 주고받고 있는 거지? 마찰력하고 또는 지면하고. 그래서 그러면 마찰력이 물체한테 한 일을 살펴보니까 크기가 2고요. 이동거리는 2인데 방향이 정반대네. 코사인 얼마? 180도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4줄이 되는구나. 그럼 결국 우리가 따져주셔야 될 건 무슨 개념? 알짜 힘이 한 일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들의 결합으로 내가 한 일과 마찰력의 한 일을 뭐 하는 거야? 더해 주다 보니까 그 녀석이 얼마만큼? 16줄이고요. 바로 이렇게도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지. 알짜 힘은 얼마만큼? 8뉴턴이었는데 2m만큼 이동했고요. 코사인 얼마였으니까 0도죠.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얼마? 16줄이구나. 그래서 누가 한 일인지 꼭 좀 친구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막 구해. 그래서 조심해 달라라는 거 꼭 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왜냐면 저 부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오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문제 틀리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 거야. 10kg짜리 물체한테 쌤이 얼마의 힘을 주었냐면 50N의 힘을 주었대. 그럼 내가 한 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 10kg니까 100N의 힘이 2m 이동했으니까 얼마? 200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아. 내가 한 일은 이건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건 뭘로 구해버린 거야? 중력이 한 일로 구했고요. 물론 크기도 200이 아니지. 우리는 0이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주체가, 힘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해놓고 문제들을 접근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에 대한 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쌤이 좀 더 확장팩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한 개의 더가 빗면에서의 일. 결국 뭐야? 힘을 분해하건 거리를 분해해서 같은 방향끼리 맞추는 거 연습 한번 더 해보자라는 소린 거야. 이게 물리투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물리투 내용이었었던 반발 계수에 대한 거 실질적으로 가져다 쓰니까 문제 쉽게 풀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물리투니까 저는 안 할래요가 아니고 알아두고 있으면 훨씬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자, 빗면에서의 일 들어갑니다. 삐비비비비비비. 자, 다음과 같이 2kg짜리 물체인데 예를 들어 이 녀석의 수평면과 빗면이 이루는 각이 30도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이 녀석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선 아래쪽으로 20N의 힘이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녀석은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빗면 아래쪽으로 2m만큼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딱 봐도 같은 방향이 아니지. 그러면 중력이 이 녀석은 20이 다 작용 안 했겠구나를 유추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놓다 보니까 이동 방향에 힘을 맞추는 거야. 같은 방향끼리.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노란색 성분, 이 녀석과 그 다음에 빨간색 성분, 이 녀석 두 개로 뭐 하겠다? 파란색을 쪼개버리겠다라는 거야. 그쵸? 자, 30이네? 연직 방향이니까 이 녀석의 각은 90도겠죠? 이게 30이면 이 녀석은 60도겠지. 이게 60도면 막곡지 각 이게 60일 테니까 이 녀석의 각이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되겠죠. 하도 친구들이 사인 코사인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니까 쌤이 웃자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쳐볼게요. 지금 파란색 성분이 있고요. 빨간색 성분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노란색 성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눈에 보이시지? 빗면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성분을 쓰고 싶은 거야 지금? 빨간색 성분을 쓰고 싶은 거잖아. 왜? 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 지금 몇 도? 30도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것이라고 해보고 노란색을 그것이라고 해보고 빨간색을 저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저것의 크기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만들까? 그러면 이것 곱하기 누구? 이것분의 저거 해야지. 그러면 누가 나와? 저게 나오지. 빨간색의 크기가 나온다는 소린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분의 저거 뭐지? 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이 성분이 무슨 성분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 지금 하는 것뿐인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한 크기가 얼마? 중력 20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20 사인 30만큼이겠구나.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는 이 녀석은 20 곱하기 얼마만큼? 사인 30이니까 얼마?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쪽 녀석은 크기가 얼마? 10N으로 나타나겠네 이게. 그래서 빗변에서 한 일을 중력이 한 일을 살펴보면 노란색이 한 일은 0이 될 테니 오로지 누구만? 너의 성분만.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얼마만큼? 20 곱하기 2분의 1 방향 같으니까 1이겠죠. 코사인 0이니까. 그래서 10줄만큼의 뭐 했구나? 1을 했구나. 오케이? 자, 한 김에 그냥 다 정리해버리지 뭐. 빗면에서의 이 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빗면에서의 가속도 G 사인 세타 전에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면 친구들은 같은 빗면에 질량이 다른 물체가 놓이면 가속도가 뭐하다? 같다. 왜? 자유낙하 운동시킬 때 가속도가 같은 것처럼 둘 다 가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M인 물체건 EM인 물체건. 근데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일정한 값을 표현하다 보니까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G 사인 세타로 그냥 표현되는 것 뿐이야. 자, 이번에는 누가 한 일 살펴볼 거냐면 장력이 한 일 한번 살펴봐 봅시다. 무지막지하게 진짜 어려운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물리2의 실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단진자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일로 따지면 뭐야? 풀 수도 있겠네? 이렇게 자신감이 얻어질 거야. 자, 다음과 같이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는 공간에서 쌤이 실의 길이가 L인데 삐비비비비 여기에서 잡고 있던 녀석을 삥 놓았어. 그러면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죠. 슝, 슝. 그래서 이렇게 원호에 대한 운동들을 시작을 할 거잖아. 그러면 실에 매달린 물체의 장력이 한 일을 살펴보면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 장력이 실의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있을 때가 장력이 제일 커버려. 힘의 크기도 달라져. 그래서 장력의 크기를 예를 들어 이 녀석을 T1, 이 녀석을 T2, 이 녀석을 T3라고 이야기한다면 최하점에 가까울수록 장력이 큽니다. 근데 장력이 한 일은 늘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케이스에서는 0이 되죠. 왜냐면 항상 운동 방향과 무슨 관계가 돼버려? 수직이 돼버리니까. 그럼 얘는 장력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장력이 한 일이 얼마구나? 0이구나. 자, 장력이 한 일 이 부분은 중요하다 보니까 쌤이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운동 2, 3법칙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A 3kg, B 2kg였던 녀석들 기억하시겠죠? 자, A 녀석, 이 녀석 3kg짜리였었고요. B 녀석 2kg짜리였어. 삐삐삐삐삐삐 이 녀석을 구해서 살펴보니까 어떠한 내용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냐? 운동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했었대. 얼마로? 10N으로.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우선 A부터 분석한다면 A의 입장에서는 힘이 몇 개가 있지? 2개가 있지. A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A의 중력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A에 걸리는 장력이 있겠죠. B 입장에서 살펴보면 B 입장에서는 힘이 몇 개 있어? 힘 몇 개? B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누구? 장력이 있겠지. 실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두 번째 누구도 있어? B의 중력도 있어. 그 다음에 B에 걸리는 누구? 마찰력도 있어. 근데 또 누구도 있어? B에 걸리는 수직항력도 있죠. B는 4개가 있는 거야.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 장력. 그래서 굳이 힘을 다 표현한다면 얘는 장력도 존재하고 중력도 존재하며 수직항력도 존재하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아실 수가 있는 게 이 녀석이 운동을 하더라. 운동을 해서 2m씩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중력과 수직항력이 한 일은 얼마겠어 이제? 빵이겠지. 왜냐면 이동 방향과 누구 힘의 방향이 무슨 관계니까? 90도. 수직 관계니까. 뻑큐 관계니까. 그래서 얼마? 0이야. 쌤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 살펴보니까 마찰력은 10N인데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2m 이동했네.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0줄만큼. 그러면 이제 장력이 한 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나는 일가 에너지 잘 배운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장력을 구하려면 일 에너지의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배운 운동 2, 3법칙에서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운동 2, 3법칙에서 찾아내니까 이 녀석은 결국은 수직항력이나 중력의 크기가 지금 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을 테고요. 전체 R자임 살펴보니까 전체 R자임이 얼마가 돼버려? 아래쪽으로 30인데 왼쪽으로 10N.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R자 힘이 몇 뉴턴? 20뉴턴. 그 친구들이 에너지가 어려운 이야기는 끝판왕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가 됐건 FT가 됐건 BT가 됐건 운동의 법칙이 됐건 다 쓰인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전체 가속도 살펴보니까 전체 가속도 질량이 5kg짜리가 R자 힘이 20이니까 이 녀석은 4m/s 제곱이네요. 그래서 A는 R자 힘이 질량이 얼마짜리? 3짜리가 4의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 12N이고요. B는 R자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이 2, 가속도가 4였기 때문에 8N이 되네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 그러면 장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너 18N이 돼야 되겠구나. 네가 18이면 동일한 줄이니까 너도 얼마? 18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실제로 맞나 한번 볼까? 오른쪽으로 18, 왼쪽으로 10 더해서 오른쪽으로 8. 그래서 질량이 2인 녀석이 R자 힘이 8이니까 가속도가 4. 다 들어맞네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장력이 한 일을 보니까 B에 작용하는 장력은 18N이 작용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2m만큼 이동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누구? 장력의 방향과 장력의 이동 방향이 같죠. 얼마? 36줄만큼.
A의 중력이 한 일을 살펴보니까 A의 중력이 한 일은 얼마? 30만큼 얼마만큼? 2. 그래서 60줄만큼 일을 했네요. A에 걸리는 장력이 한 일을 보니까 위쪽 얘는 아래쪽으로 이동했으니 마이너스 얼마만큼? 18 곱하기 2만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6줄이네요. 근데 중요한 걸 살펴보면 A의 장력이 한 일과 B의 장력이 한 일은 크기가 뭐해? 같지. 방향은 서로 반대지. 한 녀석이 증가했으면 다른 한 녀석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한 물체로 봐버리면 장력이 한 일은 고려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야. 왜? 알짜 힘의 영향을 못 미쳤으니까. 하나로 살펴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 시간대의 마지막 핵심 개념인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뭐하다? 이동시키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의 이야기를 할 때 에너지 이야기 스토리가 3단계로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생겼어? 에너지 왜 생겼어? 일을 주고받았으니까. 일을 한 녀석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일을 받은 녀석은 에너지가 증가해. 그쵸? 두 번째, how,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고받은 일의 크기가 얼마지? 이렇게 표현된 에너지를 이렇게 하자. 이런 에너지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요. 세 번째, 표현된 에너지를 어떻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이야기할 때 왜 생겼지? 그냥 결국은 그 에너지가 왜 생겼는지를 본다라는 거, 한 일의 값을 내가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장력이 한 일이 됐건 중력이 한 일이 됐건 알짜 힘이 한 일이 됐건 그 힘에 대한 주체가 한 일을 내가 명확히 찾아낼 수 있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마찰력 없이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질량이 2kg짜리 이 물체한테 마찰은 없대요. 처음 속도도 0이 아니라고 하지 뭐. 처음 속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내가 이 녀석한테 다음과 같이 F라고 하는 힘을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일정하게 내가 힘을 주었대. 질량도 그냥 임의로 해버립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V로 변한 거야. 자, 에너지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한 중력까지 한 2번 정도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줬으면 물체도 나한테 힘을 줬겠죠. 무슨 관계니까? 작용 반작용이니까.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줬으면 물체도 나한테 힘을 줬겠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결국 나는 일을 했나? 물체는 일을 받았나? 했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물체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나는 물체로부터 받는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180도네. 그럼 마이너스 2를 한 거잖아. 에너지가 뭐 한 거야? 감소했다는 거죠. 나는 물체한테 일을 했네.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는 뭐 하겠구나? 감소하겠구나. 물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거든, 이 녀석은.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뭐 하는구나? 같았구나. 그래서 일을 뭐 했다? 받았다. 일을 받으니까 한 일의 값은 0보다 크겠네. 왜? 코사인 0은 플러스 값을 가질 테니까. 플러스 1을 가지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한 일의 크기가 이만큼이 되겠네. 나는 이만큼이 감소했고 너는 이만큼이 증가했겠네. 왜? 너는 코사인 0이고 너는 코사인 180도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과정들을 그러면 물체는 왜 에너지가 생겼지 살펴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부터 E를 뭐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또는 줄여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표현이다. 이만큼인데 질량이 M인 녀석이 가속 운동을 하더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식을 넣어서 살펴보는 거죠. 누구로? 분가속도 공식 중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 녀석이 있었지. EAS는 나중속도의 제곱, 처음속도의 제곱으로. 그럼 뭐 하겠다? 여기다가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살펴보니까 2분의 1 AS 있네. AS 있으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 그래서 야 2분의 1 멀바 제곱 너를 보고 우리는 나중 운동 에너지, 너 처음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 그래서 물체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이 무엇을 변화시키는구나? 물체의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위에다가 쓸게요. R자 힘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주고받은 일의 크기가 이만큼이었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이야기해 놓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전환되는 것까지 설명 들어갑니다. 저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실험을 하죠.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책 사이에다가 다음과 같이 자를 이렇게 낑겨놔. 자리 이렇게 낑겨두고 나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수레를 운동시키고 운동하는 물체가 V의 속도로 꽝 하고 부딪혔더니 이 녀석이 이만큼 들어간다네? 그치? 페이지 103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험 그림은 그걸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멈출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일을 해줬을까? 자한테 일을 해줬다는 거지. 근데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와 책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접촉면에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 중에서도 운동 마찰력이고요. 운동 마찰력은 그래서 일정하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녀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2분의 1 얼마만큼? MV의 제곱의 에너지가 나중에는 정지했을 테니까 나중 0 마이너스. 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은 한일의 값이 될 테니 그러면 얘는 누구? 마찰에서 한일이구나. 마찰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력은 누구? 운동 마찰력과 여기 진행한 거리를 우리는 S'이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S'만큼. 그럼 마찰력이 하는 일은 항상 운동 에너지를 뭐 하려고 들겠어? 감소시키려고 들겠지. 지금 부호를 보니까 얘 마이너스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네. 그쵸?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거든. V로 부딪혔을 때 S'만큼 들어갔다면 2V'으로 부딪혔을 때는 얼마가 될까? 실험을 해본 거야. 마찬가지로 또. 그래서 2분의 1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 마찰력은 변하지 않아. 왜? 이 조건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예상할 수 있겠네. S2'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만큼 자가 더 들어갔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1대 4니까 마찰면에서 한 일의 크기도 1대 4가 돼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 마찰력은 일정하네. 거리의 비가 그래서 몇 대 몇인 거야? 1대 4. 이 녀석은 4배가 되겠구나. S2'은 얼마? 4S'만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실험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질량이 2kg인 물체가 1의 속도로 부딪혔더니 자가 1cm 들어갔대. 근데 속력이 3배 증가시키면 얘는 뭐 빈칸에 자는 몇 cm 들어갈까? 결국은 뭐야? 세 번째, 운동 에너지가 마찰면에서 한 일로 전환인데 우리는 이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비가 결국은 마찰면에서 한 일의 비, 마찰면에서 한 일의 비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의 비와 뭐 하겠구나? 같겠구나.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로 잘 나옵니다.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도 일부 학교들은 이런 내용들 아마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국은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알자 힘이니까 알자 힘이 한 일이 결국 무엇을 가지고 오는구나?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구나. 자, 104페이지. 이쪽 부분들은 예제를 쌤이 처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예제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자. 104페이지. 여러 가지 힘이 한 일. 그림과 같이 연직 방향으로 외력 F가 작용하여 질량 M인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다음과 같답니다. 오, 이 녀석 살펴보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그래서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 V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야.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항상 알자 힘이 한 일을 묻는 건지 중력이 한 일을 묻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외력이 하는 걸 묻는 건지 살펴봐 주셔야 돼. 아래쪽으로 중력은 mg로 일정하게 뭐하고 있었고요. 작용해 있었고요. 위쪽으로 F의 힘이 일정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h만큼이야. 그러면 외력이 물체한테 한 일은 물체가 외력으로부터 받은 일은 얼마? 플러스 F h만큼이겠구나. 그쵸? 방향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중력이 한 일,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을 보니까 중력은 아래쪽이네. 얘는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었네. 그래서 이 녀석은 mgh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 코사인 얼마? 180도지.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gh만큼. 물체한테 작용하는 알자 힘이 한 일 이야기하면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누구? F가 한 일과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 이렇게 구하시건 아니면 실제 알자 힘을 구해서 뭐 해버리는 거야? 이동거리 h를 바로 가도 되고요. 그 결과는 뭐 할 테니까?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 일이지? 중력이 한 일일까? 마찰력이 한 일일까? 외력이 한 일일까? 전기력이 한 일일까? 기타 등등. 자, 그래서 그 녀석의 크기가 우리는 이만큼이구나. 마이너스 mgh만큼. 자, 예제 1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에 2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정의 이야기하면서 관계식을 만들어냈고요. 그 관계식 만들어내고 나면 당연히 물어보는 게 뭐겠어?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겠지. 이 전까지 친구들이 계속 FT 그래프만 보다 보니까 그냥 그래프 보고 얘 충격량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FT 그래프는 충격량이지만 FS 그래프는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한 일이겠구나 라는 거 예측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우리는 다음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 2N의 힘이 4m만큼 이동했으니 주고받은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구나? 8이 되겠구나. 자, 4m 이동하는 동안 힘이 물체한테 한 일이니까 우리는 2N의 힘이 얼마만큼 4m 이동했는데 둘 다 힘 오른쪽의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얼마만큼? 플러스 8줄이겠구나. 물체가 4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 우리는 식으로 바로 갈까? 알짜 힘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고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겠다는 소린 건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 0이었기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이 8줄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돼 주셔야 되는 거죠? 8줄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지. 2분의 1. 이 녀석이 질량이 얼마짜리였으니까 1짜리였었네요. 그럼 속도가 얼마였겠어? 속도 세 번째 만약에 속도를 물어본다면 4m 이동한 지점에서 속도 얼마 물어본다면 얼마? 4m/s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답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만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8줄이라면. 근데 이렇게 구했던 걸 친구들은 처음 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앞에서 연습을 했어.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왜냐? 처음에 이 녀석 뭐에 있었어? 정지에 있었고요. 질량이 얼마짜리? 1kg짜리가 힘이 얼마가 작용하고 있었지? 2N이 작용하고 있으니 가속도가 얼마만큼? 2m/s 제곱인 거 알아. 그래서 얘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지해 있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2이고요. 몇 미터 이동했대? 4m 이동했대. 우리가 알듯이 두 개 정보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거. 계속 앞에서 연습했던 걸 다른 방법으로 또 한 번 연습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어느 부분들이 부족했지? 나 지금 등가속도 운동에서 12가지 표현 방법들이 잘 내가 구현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 푸실 때마다 계속 등가속도 운동은 3가지 방법이 있었어. 공식, 평균가, BT 그래프. 그럼 이걸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야? 문제 풀 때마다 한 개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최소 2가지 이상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채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전체적인 그냥 개념을 들어서 이 정도. 그래. 위치 찾는 문제에서 빠르기 변화, 힘, 운동량과 충격량, 에너지. 나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연습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져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V는 얼마만큼? 루트 2A S가 될 테니 우리가 알던 결과인 거죠. 그럼 비교해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 시간에 대한 정보 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너 4m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또는 빠르기 얼마니 물어보는 형태야. 빠르기가 얼마일 때 너 얼마 이동했니? 이런 구조다 보니까 에너지 개념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돼. 근데 얘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항상 있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되시죠? 그래서 푸는 방법에 대한 게 차이점을 보이는 게 아니고 편한 방법을 찾자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네? 그럼 나 에너지로 문제 풀 거야. 에너지로 문제 푸는데 오늘 첫 번째 지금 이미 이야기했잖아. 누구?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낸 것이고요. 3번까지만 풀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쌤이 아마 평소보다 더 말이 설명할 때 빠를 거야. 왜냐면 막 급해.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이제 진도들을 이제 당연히 좀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진도 빼기보다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연력학 전까지 이야기해 놓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쌤이 뭐 모의고사 형태로 총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렇게 좀
문제에 적용시키는 시간을 지금 만들어 보자 계획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개념들을 설명해 줘야지 연습시켜 놔야지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자, 예제 2번. 그래서 지금 내 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 번만 강의 꼭 좀 봐주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로 운동하던 녀석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었답니다. 이미지를 그리니까 얘의 처음 속력은 2m/s였었고요. F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힘이 거리에 대해서 뭐 해버려? 변해버리네. 우리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4m 이동했고요. 1kg짜리래. 우선 시간에 대한 정보 안 보이죠? 그러면 얘로 푸는 게 더 돌려서 푸는 게 될 수 있다라는 소린 거야.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얘는 에너지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만 보이셔도 반의 성공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관계 그래프 살펴보니까 힘 이동 거리 그래프네. 근데 이 녀석이 하필이면 힘이 변해버리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처리하는 방법들 잘 알고 있죠. 4m 이동했는데 이 녀석의 힘이 이 순간에 2였었대.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는 야, 너 일정한 힘이 나타난 걸로 취급하고 문제 풀어버려도 되겠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한 거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이야기 많이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과 이 녀석의 면적이 같아지는 녀석이니 얼마만큼? 1이겠구나. 그래서 너의 면적이 얼마만큼? 4줄이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문제 풀으셔도 돼. 쌤, 저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X축과 이루는 이 녀석이 바로 구할래요. 4줄이네요. 자, 4m 이동한 동안 힘이 물체한테 한 일은 너 면적 구할 수 있니? 문제니까 4줄만큼. 4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알짜 힘이 얘밖에 없네. F밖에 없으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누구?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값이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처음 운동 에너지가 이번에는 0이 아닌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이 몇 줄? 4줄인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질량 이랬다가 2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이만큼인 거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구나? 6이 되겠구나. 왜? 알짜 힘이 한 일은 무슨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문제 변형에서 나중 속도는 얼마인가?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로 구해서 속도를 빼내는 방법이 있고요. 얘 또 등가속도 운동을 못하지. 얘는 힘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BT로 그리기가 힘들어.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제 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구간 1, 2에서 일정한 크기의 힘,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써. 지금처럼 일정한 크기의 힘이 나타난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마찰력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운동 상태를 봐야 돼. 속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를 뭐 해야 된다? 보셔야 된다. 구간 1에 살펴보니까 구간 1에서는 얼마로 들어갔던 녀석이 3V로 들어갔던 녀석이 2V가 되어서 나왔네요. 그럼 얘는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왜? 에너지가 감소한 거잖아. 근데 일정한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인 거 우리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살펴보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는 2V로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나올 때 살펴보니까 V로 나오더래. 쌤, 얘는 일정하다 그랬지 얘 마찰력과 얘 마찰력이 같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거리가 S만큼, 이 녀석은 거리가 얼마만큼? ES만큼이구나.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 살펴보면 첫 번째 구간에서 마찰력의 한 일 크기만 살펴본다면 얼마가 됨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지? 질량이 m이니까 2분의 1 m 얼마만큼? 9V의 제곱 마이너스 4V의 제곱.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마찰력이 한 일이지. 왜? 지금 마찰력이 알자 힘이니까.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 FS만큼. 크기만 본 거야. 만약에 부호까지 붙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줘야 될 거야. 지금 크기만 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경우에서 마찰력이 한 일을 살펴보니까 얘는 운동에너지 변화의 크기가 2분의 1 얼마만큼? 4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그런데 이 녀석은 얼마? F'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ES만큼이래. 그럼 뭐 우리는 알 수 있죠.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그냥 B로 바로 보자고요. 얘는 5V의 제곱, 3V의 제곱. 얘 5대 3이네. 그럼 마찰력의 한 일의 크기가 몇 대면? 5대 3 돼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근데 거리의 비가 몇 대면? 1대 2죠. 그럼 마찰력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 되겠구나? 이 녀석이 5라면 이 녀석은 얼마만큼? 2분의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정수의 비로 들어간다면 10대 3만큼이 작용을 하고 있었어. 일정한 마찰력이. 쌤, 얘는 물체가 똑같은데 왜 마찰력이 달라져요? 왜냐면 운동하는 마찰면의 거칠기가 누가 더 거칠었다는 소리야? 첫 번째 구간에서가 더 거칠었다는 소린 거죠. 2분의 1. 5. B로 본 거야, B로. 왜냐면 얘는 2분의 1m 5V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m 3V의 제곱이니까 크기의 비가 5대 3인 거지. 이거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연습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본 거야. 마찰면에서 한 일의 크기가 지금 살펴보니까 몇 대 몇? 5대 3이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지금 누구? 거리의 비가 1대 2여서 F와 F'의 비가 몇 대 몇이구나? 10대 6이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낸 거죠. 10대 3이지. 무슨 10대 6이야. 10대 3이니까. 자, 기억번. 구간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X. 니은번. 구간 2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죠. 왜? 계속 속력이 감소했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얼마만큼 커? 3분의 10배 크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를 이용하는 형태가 물리에서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친구들 뭐 등가속도 운동도 그렇고요. 운동의 법칙도 그렇고요. 운동의 법칙에서도 질량비가 2대 3이면 알자 힘의 비가 몇 대면 2대 3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비를 이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크게 두 축 남아 있어요.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축이 남아 있고요. 오늘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다 끝낼 예정인데 탄성력은 심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편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